요즘 집 좀 어때? 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숨 막히는 기분이야.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 떼야 할지 모르겠어. 아유, 나도 그래. 옷장 열어보면 20년 전 옷들이 그대로야. 버리자니 아깝고 두 잔이 자리만 차지하고. 맞아. 우리 아들 방에도 아직도 고등학교 때 책이 쌓여 있어. 정리 좀 해야겠는데 막상 하려니 겁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요즘 박성호 대표 유튜브 보면서 정리 팁 배우고 있어. 진짜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느낌이래. 그래? 그럼 우리도 그 영상 한번 보고 정리 시작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59살이고 지난 10여 년간 정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해 온 박성호라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시니어의 집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돈하고 행복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라는 세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지금은 정리 전문가로 불리지만 예전에는 저도 정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제 집을 떠올려 보면 옷장에는 회사 다니던 시절 입었던 양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려 있었고 서랍장에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정리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이건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손도 대지 못하고 문만 닫아버리곤 했죠. 정리하려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고향집을 정리하면서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함께 고향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집안 곳곳이 부모님께서 평생 쌓아두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오래된 옷장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입지 않은 양복들이 빽빽이 걸려 있었고 어머니가 아끼시던 그릇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면 20년, 30년 전의 편지, 사진 앨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공책까지 나왔죠. 처음 며칠은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물건 하나하나에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린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죠. 특히 아버지의 양복장을 열었을 때 그 옷들을 만지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나가시던 모습, 어머니가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던 기억들이 물건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을 그렇게 멍하니 보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추억을 담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은 물건들이 집안을 어둡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공간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니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공기마저 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형제들과 함께 결심했어요. 부모님의 소중한 추억은 마음에 간직하고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자고요. 정말 필요한 물건과 깊은 추억이 담긴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하거나 처분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닭이 세트였어요. 어머니가 손님을 맞을 때마다 꺼내시던 그 닭이 세트를 손으로 닦아내며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 닭이 세트는 결국 제가 가져와 지금도 제 집 한구석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대부분 정리했어요. 그러자 집안이 놀라울 정도로 밝고 따뜻해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더 환하게 느껴졌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제 집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50살을 앞두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부모님 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 입었던 양복들이 빽빽이 걸려 있고
서랍 안에는 언제 샀는지 모를 물건들로 가득했죠. 이 옷들을 다시 입을 일이 있을까? 고민해 봤지만 이미 제 생활 방식은 바뀌었고 더 이상 정장을 입고 출근할 일은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이라는 걸요. 그래서 하루에 딱 15분씩 옷장 한 칸씩 정리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비싼 양복을 버리는 게 아깝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설여졌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세웠어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와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니 정리할 물건과 남길 물건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던 시절 입었던 정장은 과감히 기증했고 운동복이나 편한 외출복처럼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들만 남겼어요. 옷장 정리를 마친 후에는 주방으로 넘어갔어요. 주방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몇 년 지난 식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사놓은 건강식품, 선물 받은 양념들, 심지어 결혼 초에 어머니가 주신 된장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건강을 챙기겠다고 샀던 물건들이 오히려 방치되어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씩 꺼내 날짜를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바로 사용하고 못 먹는 건 과감히 버렸어요. 그 이후로 식재료를 살 때는 신중하게 사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서 꼭 소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이 과정에서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전략이 되더라고요. 화장실 정리는 또 다른 도전이었죠. 화장실은 습기와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 곳이라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오래된 청소 도구,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심지어 몇 년 된 샴푸까지 가득했어요. 그걸 정리하면서 깨달은 건 불필요한 물건들이 위생을 해치고 청소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더니 화장실이 훨씬 깨끗해졌고 청소도 쉬워졌어요. 매일 아침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실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집 거실은 어느 순간 잡동사니 창고가 되어 있었어요. 자녀들이 두고 간 물건, 오래된 잡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까지 가득했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보드게임, 간식 바구니, 편안한 소파를 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했더니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아빠 집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리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자녀들의 물건 정리는 특히 골치 아팠어요.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두고 간 옷, 책, 학용품 등이 방마다 가득했거든요. 처음엔 버리기가 망설여졌지만 결국 자녀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3개월 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정리할게요 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히 처분했더니 방마다 공간이 생기고 집안이 훨씬 쾌적해졌어요. 자녀들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깔끔해진 집을 보고는 오히려 더 자주 놀러 오게 되더라고요. 정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다녀온 한 집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암 투병 중이신 70대 어르신의 집이었어요. 그분은 저희 유튜브 채널의 오랜 구독자셨고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 정리 의뢰를 주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병원에 들어오는 분들을 지켜보셨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열심히 일만 하다 정작 삶을 즐기지 못하고 건강을 잃은 채 병원에 오는 분들이었다고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저를 응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표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비싼 그릇을 사기 위해 돈을 열심히 모으고 명품 가방을 사려고 멀리까지 찾아가 예약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죽음을 앞둔 순간 그 그릇과 가방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허무하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지, 그리고 그 물건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분의 삶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그분이 가장 아끼시던 물건들,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선물 받은 은수저나 어머니께 물려받은 닭이 세트 같은 것들은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옷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은 과감히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작은 공간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침실의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면서 그분이 자주 쓰시는 약과 물컵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었고, 불필요한 잡동사니는 치웠어요. 그분은 정리된 침실을 보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시니어의 집 정리는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인생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시작할 때 몇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먼저 정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집을 정리하는 이유가 단지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이죠. 건강, 행복, 가족과의 소통 같은 가치를 기준으로 정리를 시작하면 어떤 물건을 남기고 어떤 물건을 정리할지 훨씬 명확해져요. 또 지금 사는 집에서 얼마나 더 살 것인지 고민해 보세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 있는지 미리 생각해야 해요. 특히 가구처럼 큰 물건을 정리할 때는 신중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큰 장롱을 무리해서 정리하기보다는 새 집에 맞는 가구를 미리 고려하는 게 좋아요. 절대 하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집 전체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하루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천천히 하세요. 예를 들어 서랍 하나를 정리하고 다음 날은 선반 하나를 정리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점점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어요. 계절도 고려하세요. 여름처럼 덥거나 겨울처럼 추운 시기는 체력 소모가 크니 가능하면 봄이나 가을 같은 간절기에 정리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정리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날씨도 선선하고 마음도 차분해지는 시기니까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세요. 큰 방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이 커요. 가방 안, 서랍 하나, 책상 위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가방을 정리할 때는 가방을 완전히 뒤집어서 안에 든 모든 물건을 꺼내세요. 그러면 오래된 영수증, 먹다 만 껌, 심지어 깨진 펜 같은 쓰레기가 나와요. 그런 건 과감히 버리고 매일 쓰는 물건, 예를 들어 차 키나 손수건만 다시 넣으세요. 이렇게 작은 공간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공간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추억 정리는 특히 신중해야 해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에요. 오래된 사진, 편지, 앨범 같은 것들은 쉽게 버리기 어렵죠. 하지만 모두 보관하려고 하면 집이 너무 복잡해져요. 사진은 액자에서 꺼내 앨범에 정리하거나 디지털로 스캔해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부피도 줄이고 추억도 더 깔끔하게 간직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공간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먼저 거실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휴식하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많은 집에서 거실이 잡동사니 창고로 변해 있죠.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만 남기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 간식 바구니, 편안한 소파 같은 것들이요. 오래된 잡지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과감히 치우세요. 거실이 정리되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소통도 훨씬 더 활발해져요.
침실은 숙면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침실에 TV, 스마트폰, 책 같은 물건들을 두시죠. 이런 물건들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침실에서 TV를 치우고 조명을 낮추는 걸 추천드려요. 꼭 필요한 물건, 예를 들어 약이나 물컵 같은 것만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침실이 깔끔해지면 숙면의 질이 정말 좋아져요. 주방은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이에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면 몇 년 지난 양념이나 건강식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생에도 좋지 않으니 정리하고 자주 쓰는 식재료만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도 챙기고 요리도 더 즐거워져요. 화장실은 위생이 생명이에요. 오래된 청소 도구,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 심지어 몇 년 된 샴푸까지 정리하세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화장실이 깨끗해지면 청소도 쉬워지고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두고 간 물건은 정말 골칫거리죠. 저도 자녀들의 책, 옷, 학용품을 정리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사진을 찍어 보내고 일정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정리하겠다고 했더니 대부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방마다 공간이 생기고 집안이 훨씬 쾌적해졌어요. 자녀들도 깔끔해진 집을 보고 더 자주 놀러 오게 되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 단순히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느끼게 돼요. 집이 정리되면서 마음도 정리되고 삶의 질서가 잡히는 기분이 들죠. 저는 정리를 통해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건강을 챙기게 되고 무엇보다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니어분들께는 특히 정리가 중요해요. 체력이 젊을 때처럼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정리할 가장 좋은 시기예요. 하루 15분, 서랍 하나, 선반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 한 칸이라도 정리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